네,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은 어땠는지,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. 글로벌 증시가 최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ETF 이슈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어요.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의 앞단에 있는 게 글로벌 증시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가장 앞에서 끌고 있는 건 역시 미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3대 지수 모두 다 최고가 랠리를 최근에 다시 또 펼치고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뭐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 고용 관련된 부분들, 네.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 부분을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좀 더 근접하지 그렇죠. 않을까라는 네.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에 좀 주목을 했다. 그러면서 뭐 S&P 500 포함해서 이제 미국 주요시들 일제히 또 신고가 또 경신을 했죠. 그래서 지금 뭐 S&P 500 같은 경우도 네. 이제 강세를 보였고, 그 여기 더해서 이제 나스닥 100, 네.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100 역시도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이제 S&P 500 지수라고 좀 보시면 네. 될 것 같고요. 올 들어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좀 변화를 해왔냐라는 주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주황색 선이 이제 S&P 500의 이제 주가 추이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, 회색 음영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었냐 나타냈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회색 음영이 중간에 한번 크게 좀 있었었죠. 그렇죠. 예, 지금 그때 당시에 좀 다시 한번 좀 네. 복귀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상호 관세라는 이슈들. 그래서 관세 한번 이슈가 크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도 한번 크게 밀렸었고,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관세 이슈가 점점 완화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두 네.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그 큰 조정 없이도 좀 쭉 올라왔다라는 부분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첫 번째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굉장히 좋다, 좋아왔다라는 부분. 다만 여기 이면에는 약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외면하고 좀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,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항상 염두에 두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릴 때는 또 그쪽에 부합되는 이슈만을 보게 마련이니까 반대쪽에 시장의 가격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놓고 가는 경우가 있죠.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는 그러하다라는 것이고, 다만 그런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없지 않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주신 것 같고, 일단은 지수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. 악재가 됐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호재가 될 만한 부분도 더해지면서 지수는 어쨌든 고점을 치고 가고 있는데, 그 안에서 ETF 시장 내 유형별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추릴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이제 방금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, 네. 시장도 이제 자금이라든가 뭐 수익률 측면에서도 약간은 이런 것들 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어떤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. 있을 거냐면,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 굉장히 대형주, 초대형주 위주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좀 주도를 했었어요. 네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안도하면서 이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뭐 대형주라든가 뭐 중형주, 소형주까지도 이제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, 지난주에는 정말 대형주들, 뭐 M7이라든가 혹은 뭐 대형 성장 네. 위주로 좀 주가 상승률이 좀 높았다라는 확실하게 부분들. 차이가 좀 있네요, 지금. 네, 보니까. 그리고 뭐 중소형주는 오히려 다 네. 빠졌었고요. 그리고 맨 끝단에 있는 초소형주만 좀 올랐습니다. 뭐 개별 그러네요. 테마라든가 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초소형주만 좀 올라왔고, 중소형주 이하로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들, 요게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뭐 개별 어떤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에서도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. 네. 그래서 가던 것들이 좀 가는,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향성, 뭐 대형이라든가 뭐 성장, 뭐 빅테크 이런 쪽들에 좀 주가 상승이 좀 집중이 됐다 보니까 네.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역시나 또 경향성으로 좀 보였다라는 거 좀 동향으로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주 뚜렷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들만 시장 안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테마별로는 눈에 띄는 특징이랄 게 있었을까요? 네, 우선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에는 이 AI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, 네. 이런 AI가 생산성을 끌어줄 것이고,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수혜받는 특히나 뭐 빅테크라든가 이런 네. 것들 중심으로 시장 여전히 좀 움직이는 모습들, 그리고 여기 더해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, 이 두 가지 정도 큰 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네. 것 같아요.
그리고 AI 테마 관련해서도 역시나 이제 9월 들어서 좀 재차 강해지는 모습들 보였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좀 차트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AI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하부 테마들이 좀 있을 수가 네. 있을 것 같아요. AI 전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간 ETF들도 있을 거고,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정말 그 밑단 테마로는 뭐 전력이라든가 네. 원자력 이런 것들까지. 그래서 공이 이제 해당 이슈들이 또 역시나 이제 9월 들어서 재차 강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어떤 기대감, 기존에 이제 우리가 유지했던 이 스토리들을 좀 강화해 나가는 네, 모습을 네. 좀 보였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그 해당 차트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S&P 500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잘했냐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. 상대적인 부분. 네,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 그게 아니라 S&P 500 내에서 좀 얼마나 잘했냐.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이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더 네. 이제 S&P 500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었고, 그러네요. 9월 들어서는 S&P 올라갔죠. S&P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좀 참고 삼아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시장 대비 조금 더 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AI 테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강력했던 그 안에서 시장보다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,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잘 버텼던 게 또 금 관련된 ETF들이에요. 최근에는 금값이 또다시 최고가를 치고 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? 네, 그 작년에 이렇게 돌잔치 준비할 때까지만 네. 하더라도 금 가격 비싸다 이렇게 하면서 샀는데, 그땐 싼 거였어요. 네, 그때가 네. 정말 최저점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금 가격 정말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. 네. 다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불안한데라는 부분들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 어떤 뭐 연준에 대한 뭐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이라든가 뭐 금강주 공이 지금 9월 들어서 재차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네. 있고, 지금 뭐 자금 관련해서도 귀금속 관련된 부분,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쪽 카테고리는 자금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연간 누적으로 보게 되면 한 291억 달러 정도 네. 들어왔어요. 지금 작년 한 해 내내 한 33억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왔던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좀 강하게.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. 이제 차트 보시면 은영이 네.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. 지금 왼쪽에 이제 회색 부분,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하늘색 푸른색. 부분, 네.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, 회색 부분은 이제 작년 2024년에 이제 누적 자금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하늘색 부분은 이제 올해 들어서 올해, 자금이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올 들어서 이제 가격 올라가면서 자금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따라들이고 있는 상황이다. 네. 그리고 지금 자금 관련해서 지난주에 어떤 자금 동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미국의 자금 동향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요. 네, 지금 어떤 뭐 대형 성장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베타값이 높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는 좀 자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오히려 이제 시장 전체, 뭐 미국 주식 전체에 대한 접근들, 혹은 이제 미국 외에 어떤 뭐 해외 선진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원자재 내에서는 어떤 귀금속, 네. 그다음에 지난주 주간 단위로 좀 유입 상위 카테고리도 꼽아보면은 채권형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. 네. 그래서 자금 자체는 이제 뭐 주가 수익률 자체는 어떤 이제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지만,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금의 향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어쨌든 시장의 향후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최근에 좀 보수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건 함께 이야기를 드렸고요. 시장 내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골라주신 ETF 시장 키워드는 한국 시장의 강세예요.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. 역시 최고가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죠. 네. 정말 약간 이제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제 해외 쪽 얘기할 때는 뭐 신고가, 사상 최고가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는데, 맞아요.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 신고가를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낯선 감이 없잖아 있는 건 네. 사실이에요. 다만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가 또 경신했죠. 굉장히 네. 좋은 일이고요. 결국 이제 2021년 7월 이후에 거의 4년여 만에 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. 이제 1980년 이후에 네. 이제 코스피 지수 좀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, 지금 이제 80년에서 이제 90년 초까지 이제 시장 굉장히 한번 좋았던 네. 구간이 있고, 지금 이제 회색 음영은 역시나 이제 고점 대비 낙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당시에 네. 거의 이제 주가가 70% 넘게 빠지는 일도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거치면서 10년까지도 좀 많이 올라왔고,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정체기가 길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축적해온 기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던 만큼 특히나 이제 이런
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.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뭐 ETF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일단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뭐 처음 보는 가격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,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좀 나은 성과였어요. 그렇죠.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주요 국가별 ETF들 네네.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연초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게 뭐 그리스라든가 혹은 저기 베트남 네. 정도, 그리고 한국도 좀 상승률 상위 국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8월 들어서 약간 좀 정체를 보이다가 이제 9월 들어서 좀 재차 상승은 좀 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지금 뭐 주요 권역이라든가 혹은 뭐 상승률 상위 그리고 하락률 상위 국가를 좀 꼽아봤을 때 한국이 좀 가장 좀 높은 네. 편이긴 해요. 지금 9월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EWY라는 ticker 그 네. 한국 ETF가 있거든요. 해당 ETF가 이제 9월 들어서 한 8.9% 정도 거의 좀 상승을 5%. 예, 네. 보이게 되면서 뭐 대만과 함께 지금 상승률 상위 올라와 있다. 다만 지금 하락률 상위 국가들 좀 보시게 되면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튀르키예 이 정도고,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약간 좀 조정하는 그러네요. 모습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으로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시장 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섹터별 수익률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뭐 개별 섹터라든가 산업 내에서는 정보기술 그리고 이제 반도체, 증권 요 정도 이제 강세가 좀 굉장히 네. 두졌어요. 지금 거의 이제 월초 대비 거의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. 결국 이 코스피 전체의 어떤 상승은 이제 정보기술 그리고 이 금융 이 두 섹터가 좀 이끌어가고 있다. 네. 그리고 뭐 개별 ETF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어떤 팩터가 좀 이끌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 모멘텀 관련된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기존의 추세, 상승 추세를 좀 강하게 보이던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이 추세를 좀 그러네요. 이끌고 가는 장이다라는 네.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장 역시 기존의 흐름 좋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, 자금의 방향성도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. 한국 시장 내 자금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쏠렸을까요? 네, 우선 국내 어떤 자금 동향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면, 네. 첫 번째는 일단 뭐 해외라든가 이런 것들 6월 이후에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굉장히 좀 자금이 강하게 좀 들어왔었어요.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약간은 이제 뭐 해외 쪽 위주로 조금 이제 다시금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, 여전히 이제 국내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. 근데 이 국내 지수 내에서 두 번째 동향으로 말씀드릴 거는 대표 지수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. 대표 지수로는 하지 않고 네. 오히려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이라든가 이런 대표 지수에서는 좀 자금 유출, 오히려 이런 그래요? 인버스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. 네.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어떤 개별 산업이라든가 섹터 혹은 테마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지금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ESG 관련된 테마들, 대표적인 게 네.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ESG로 네, 분류를 네.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차 전지를 포함한 이 ESG 관련된 ETF들, 그다음에 조선해운, 그리고 리츠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. 네. 이외에 뭐 배당 관련해서는 이 커버드 콜 관련해서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, 반대로 이제 유출된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한국 대형주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도 이제 유출을 보였었고 9월 들어서도 좀 여전히 유출을 보이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어떤 이제 중소형주 역시도 이제 유출, 그리고 개별 뭐 섹터라든가 산업 내에서는 반도체, 그리고 금융에서는 이제 9월달 들어서는 좀 유출을 보이는 모습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별 섹터 관련해서 자금의 강도가 어땠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뭐 다음 차트로 좀 넘어와 좀 말씀을 네, 드려보면요. 1월부터 8월까지의 자금,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9월 들어서 자금 이 두 가지 축으로 좀 나눠서 좀 네네. 비교를 해봤습니다. 지금 가로축은 이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이제 누적 자금이고요. 그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9월달 들어서 좀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나라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이 4분면상에서 이 2분면 그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은 올해 들어서도 좀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9월달 들어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네, 네.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ESG, 2차 전지 포함한 이제 그러네요. ESG, 네. 그리고 조선해운이라든가 뭐 화장품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유입 강도가 AUM 대비 세게 들어오는 부분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들로도 좀 자금이 좀 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금융이라든가 뭐 방위 관련해서는 이제 8월까지는 자금 좀 누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올 들어서는 이제 9월달 9월 들어서는 들어서는. 조금 이제 네. 유출 보이고 있다는 부분, 그래서 어떤 뭐 차익 실현성 매물 정도로 네.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
올해 들어왔던 부분들에 비해서는 과다한 수준은 아니에요. 아직은. 예, 네. 어떤 기존에 있던 거 이제 까먹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자금 들어온 부분에서 이제 조금 유출 나온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떤 뭐 유출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. 좀 계속 좀 트래킹을 그러네요.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제가 하는 부분들이다 그렇죠. 보니까 좀 방송이라든가 자료 좀 챙겨 보시면서 네, 네. 아 자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방위산업이나 금융 같은 경우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자금 동향을 봤을 때는 9월 들어서는 좀 약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추세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향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ETF 시장 전반적인 흐름 그 안에서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까지 추려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데일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